안녕하세요. 영어 교육을 가이드해드리는 효림파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한국인이 영어를 잘 못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꼬집어 보았습니다. 지난 영상을 놓치셨다면 위에 카드로 걸어 놓겠습니다. 꼭 보고 오시길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2가지로 요약하자면, 아이가 영어를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식으로 영어를 접해서 그 양이 충분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2번째는 그렇게 양을 채우려면은 영어를 접하려는 동기가 아이의 내부에서 나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영어를 재미있게 제대로 접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일지 영어 노출의 그런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취학 시기부터 고등학생까지 그 모든 시기에 대한 내용의 큰 그림을 오늘 같이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취학 시기에는 아이가 영상과 책으로 영어를 접하면 가장 좋습니다. 영상은 24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하루에 1시간 정도 활용하시면 가장 좋고요. 책 같은 경우는 아주 쉬운 단어 수준의 책 및 아이의 흥미를 돋굴 만한 그런 조작책들도 좋고 보드북도 좋습니다. 어떤 책을 활용하시든 간에 재밌는 책들을 골라서 부모님께서 처음에는 읽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가 영상과 책을 일단 잘 보고 있다면 아이가 영어를 차곡차곡 잘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으시고, 아이가 집중해서 잘 보고 있다면 믿고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어떤 복잡한 접근이나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아이가 어릴 때부터 영상과 책을 통해서 영어를 많이 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환경이 아이의 영어 습득의 키포인트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이가 2돌 이후부터 영상을 본다면 처음에는 스토리가 있는 이런 영상을 잘 모르니까 영어 동요 기반으로 된 그런 영상들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을 보다가 30개월에서 40개월로 흘러가면서 어느 순간인가 아이가 책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서서히 스토리가 있는 그런 주제들을 찾기 마련입니다. 자연스럽게 영상과 책에도 서서히 변화가 생기겠죠. 초등학교 가기 전 7세까지는 이렇게 유지하시면 됩니다. 어떤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가 보는 영상과 책의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아이의 영어 능력도 조금씩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이 되면 한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아이들은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조금 더 느릴 수도 있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략적으로 6에서 9세 사이에 영어 문자 읽기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한글을 어느 정도는 읽을 수 있는 상태여야지 영어 문자 읽기를 할 수가 있고요. 아이마다 이 시기는 다 다르고요. 영어에 노출된 양에 따라서 영어를 읽을 수 있냐 없냐가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빠르면 6세부터 읽을 수가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혹은 초등학교 들어가서 영어 읽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영어를 학습하는 그런 학원에 다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한 번쯤은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미취학 시기에 이어온 방법을 그대로 가정에서 하시면 됩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갔다고 해서 방법이 크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달라지게 됩니다. 미취학 시기 때 유지해온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고 듣는 것, 그 다음에 책을 보고 듣는 것 계속해서 유지하고요. 6에서 9세 사이에 문자 읽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아이 스스로 읽는 그런 기회와 경험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즉 영상과 책을 보고 듣고 거기에 영어 읽기가 추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가 스스로 읽어나가면서 음독, 청독, 묵독이라는 3가지 형태의 읽기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카드로 걸어두겠습니다. 미취학 시기부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기 전까지 영어 영상을 계속 꾸준하게 보고 영어 책을 많이 읽는다면 영어를 잘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영어를 충분히 알아듣고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만들어져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영어책도 원활하게 잘 읽을 수 있고요. 이것을 간략하게 표현하면 한마디로 영어를 잘한다 입니다. 아이가 영어를 잘하는 상태가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었을 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 한 가지를 더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어 문법입니다. 이미 아이가 영어를 일정 수준 이상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정도 되었을 때 영어 문법을 접하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까지는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던 영어 규칙, 예를 들자면 If I were a doctor, 내가 만약에 의사라면 이런 문장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이런 것들을 부담없이 듣고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게 가정법의 가정법 과거라는 것이구나, 가정법 과거에는 이런 형태들이 있구나를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법을 그 위에다가 씌워준다는 느낌
느낌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학습자 입장에서도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영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영어와 문법, 규칙을 둘 다 습득해야 되는 것이 아닌, 영어는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영어 문법을 그 위에다가 그대로 씌워주기 때문에 이때까지 내가 알고 있던 이게 이러한 문법 규칙을 적용할 수 있었구나, 이제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몰랐던 문법들은 학습하는 것들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이때까지는 감각으로 그 영어 감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영어를 문법적인 측면에서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중학교가 가기 전에 영어 문법을 한 번 정도 훑는다는 생각으로 접하면 참 좋습니다. 그 이유는 문법은 한 번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며 문법의 양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 번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 문법을 여러 번 보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열을 해준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에 문법을 접할 때는 그 문법을 완전히 뗀다라는 느낌이 아닌 한번 훑어본다 정도로 문법 용어에 좀 더 친숙해지고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런 문법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구나, 그렇게 아이가 문법 규칙으로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 번쯤 접해본다라는 스탠스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학교로 넘어가 볼까요? 중학교에 가면 서서히 학습의 양이 많아집니다. 문법 공부부터 시작해서 과거의 미취학 시기부터 초등학교까지는 영어의 유창성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많은 영어를 다량으로 접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서서히 학습을 통해서 다질 때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몰랐던 단어들도 외워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제는 조금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영어에 대한 체계는 이미 아이의 머릿속에 다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학습을 통해서 내가 이때까지 접하지 못했던 그런 단어들을 추가적으로 외워주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영어와 아이가 미취학 시기부터 초등학교에 나오는 그런 영어가 아예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동일한 언어입니다. 동일한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어휘입니다. 단순히 차이가 있다면 중고등학교는 당연히 그 내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이가 미취학 시기 및 초등학교 때 접한 그런 어휘들은 못 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시기를 거치면서 어휘 학습을 중점적으로 추가로 해줌에 따라서 쉽게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영어를 듣고 말하고 읽고 쓰지 못하는 상태에서 학습을 하면은 모래성 쌓기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왜 학습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으면 단순히 과목으로 접하고 한계도 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영어를 자유롭게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등 이렇게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추가로 어휘 학습을 한다면은 이미 알고 있는 영어에 자신이 이때까지 몰랐던 어휘들을 추가함에 따라서 그런 추가된 어휘들이 완전히 자신의 무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배드민턴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배드민턴을 많이 쳐보지 않고 배드민턴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 게임 규칙도 모르는 사람에게 배드민턴 스매싱을 할 때 손목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전 국가대표인 이용대 선수가 와서 손목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스매싱을 할 때 어떻게 손목을 구부리고 어떻게 힘을 주고 힘을 풀어야 되는지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그 강의는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배드민턴을 재밌게 쳐왔고 규칙도 다 알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을 많이 쳐본 사람에게 전 국가대표인 이용대 선수가 와서 스매싱 할 때 손목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라고 특훈을 해준다면 그 사람은 이용대 선수의 그런 짧은 원포인트 레슨이 엄청나게 큰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영어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아이가 어릴 때부터 쭉 많이 접해온 상태에서 영어를 충분히 어느 정도는 활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학습을 얹어간다면 그 학습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영어를 접하는 그 정서적인 측면도 생각을 해보면 영어를 구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학습을 하게 되면 마냥 어렵고 부담스럽고 그 동기 자체가 외부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험을 쳐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영어가 어렵다고만 느껴지지만, 하지만 어릴 때부터 영어를 쭉 접해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학습이 조금 추가가 되더라도 이렇게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더 많아지네, 이런 단어들을 외우니까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단어 이런 단어들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책을 보더라도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바로바로 자신의 능력이 되는 것을 아이나 혹은 학습자가 직접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를 많이 접한 아이가 중학교 무렵 문법 학습을 포함한 정확성 교육을 추가한다면 아이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지 않게 시험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신 시험이든 어떠한 시험이든요. 그렇게 시험 공부를 준비할 때 아이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시험 범위에 있는 내가 이때까지 몰랐던 그런 것들만 복습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쉽게 시험에 접근할 수 있고 시험 공부조차도 여유롭고 부담스럽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영어 시험을 부담스럽지 않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또 다른 과목의 공부를 조금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학업에 있어서 여유를 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영어를 접한 아이들은 과연 영어를 잘 못할까요? 아니죠. 정말 잘하겠죠.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 영어를 무수히 많이 듣고 보고 읽었고 그 다음에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다져 놓았는데 당연히 영어는 이 아이에게는 무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고 자신의 의견도 표현할 수 있고 자신의 직업에 있어서도 영어가 큰 강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 영어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지만 물론 시기별로 조금 더 섬세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 큰 방향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혼자서 영어 노출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것이 힘드시고 시기별로 가이드가 필요하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영어 코칭 및 강연 그리고 1:1 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 아이에게 꼭 맞는 영어 노출 환경 조성 및 그런 영어 노출 환경 조성에 있어서의 많은 의문점과 고민들을 해소하실 수 있고요. 올바른 영어 노출 환경을 조성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제 인스타그램 효림파파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사항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현재까지 5기까지 총 진행이 되었고요. 차후 기수들도 모집 및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해드리는 영어 상담 및 가이드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며 현재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영어 노출에 있어서 큰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영어 노출에 있어서 큰 그림과 올바른 방향 속에 있다면 어떤 아이들이든지 간에 영어를 제대로 습득할 수 있습니다. 효림파파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영상과 인스타그램에 있는 많은 정보들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셔서 하나하나씩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좋은 정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효림파파였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